규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이후 강수와 함께 다시 지표로 돌아옵니다. 비나 눈과 함께 떨어지며 숲과 농경지, 초원 전반에 내려앉아 토양 속으로 스며들고 식물 내부로 침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반구와 남반구를 가리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가톨릭대학교 산파블로의 과학기술보건학사이자 생태독성학 및 환경보호를 전공한 생물학자이며 정확과학 및 공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자인 릴리아나 카세레스 산체스는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환경, 생물체, 그리고 식품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코차밤바 지역에서 토양과 공기, 지표수와 지하수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호수와 석호를 조사했으며 이러한 모든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이 입자들이 환경 전반을 따라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식품과 생물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우유와 요거트와 같은 기타 저온 살균 유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티티카카 호수의 물개구리와 코차밤바 인근 앙고스트라 호수의 물고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우리의 식품 사슬과 생태 사슬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 3대 주요 식량 작물인 쌀, 밀, 옥수수의 곡식 가운데 최대 10분의 1이 수확 이전에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 배, 당근, 감자, 상추, 브로콜리에서 높은 농도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과와 당근에서 오염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채소보다 과일에서 더 많은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낙농 농장에서는 건초와 기타 가축 사료 시료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와 양의 우유와 고기, 돼지의 폐 조직, 그리고 쥐보리의 위와 장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이 이제 축산업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호주 뉴캐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오늘날 평균적인 사람이 식품을 통해 연간 약 250g의 섭취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비닐봉지 50개의 무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대도시에서 2시간 동안 걷는 동안 최대 10만 6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흡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역 인근 지역에서는 그 수치가 더욱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매일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닦을 때, 샤워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옷을 입고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약을 복용할 때, 컴퓨터로 작업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동 중 커피를 마실 때,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 또는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는 이러한 입자들이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흡입을 통해, 피부를 통해, 그리고 음식물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플라스틱은 혈류로 들어갑니다. 불과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비활성 물질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 더 큰 크기의 플라스틱 펠릿을 보면 이를 물에 넣어도 조용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순간 이들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혈류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모든 실질 조직, 즉 신장, 간, 심장, 동맥과 정맥, 태반, 모유 등 각종 장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이미 인체에 분리될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장 조직, 심장 근육, 그리고 내분비 및 생식기관의 조직에 축적되어 그 기능을 교란합니다. 인체 안에서 이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의 가장 높은 농도는 바로 인간의 뇌 조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병리학자이자 암 연구자이며 응용 대사체학을 위한 크리스티안 도플러 연구소 소장이고 미세 플라스틱과 그 건강 영향을 연구하는 마이크로원 프로젝트의 과학 책임자인 루카스 캐너 교수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어떻게 인체의 방어 기전을 회피하여 단 몇 시간 만에 뇌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류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콜레스테롤 분자로 스스로를 둘러싸게 되면 매우 엄격한 신체 장벽으로서 외부의 독성 물질은 물론 치료 목적의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뇌종양을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도 이 혈액 뇌 장벽이 약물에 대해서도 매우 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자들은 혈액 뇌 장벽 통과를 돕는 분자들로 자신을 코팅함으로써 빠르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특히 매우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러한 입자들이 경구 투여된 지 단 2시간 만에 이미 뇌 조직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미국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중년 성인의 뇌 조직 1g마다 약 4,900 마이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간의 뇌 약 0.5%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계산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평균적으로 약 1kg의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티스푼 하나의 무게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티스푼 하나가 이미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과 같은 독성 화학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가장 독성이 강한 첨가물 중 단 3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만도 인류는 매 약 1조 5천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의 다양한 종류를 생산하는 데에는 혼 6천 종이 넘는 화학 화합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은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바로 이 요인이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의 보호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하며 일단 체내로 들어오면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플라스틱이 화학적 수준에서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이미 다른 다큐멘터리 인류를 위한 함정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일부에서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독성 첨가물과 그것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물론 화학 물질로 인한 위험성은 이 문제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널리 논의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사가 계속되면서 플라스틱의 진정한 위험은 화학의 영역을 넘어 훨씬 더 깊은 물리학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입자가 왜 그토록 위험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들이 지닌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의 독특한 특성. 미시적 및 나노 규모에서 플라스틱 입자들은 새로운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표면 전하를 더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으며 정전기장과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정전기를 축적하고 장시간 유지하는 물질인 일렉트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플라스틱 입자들은 단순히 정전기 전하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다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찰 전기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데 플라스틱이 다른 표면과 접촉하거나 마찰할 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섬유, 세포, 액체 등도 포함됩니다. 즉, 플라스틱 입자들은 스스로 정전기 전하를 반복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특성이 다른 물질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 안에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여러 물체를 매달았습니다. 금속 바늘, 나무 성냥개비, 구리선, 그리고 마그네슘 띠입니다. 이 상태에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이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막대를 양모로 문지르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매달려 있던 모든 물체가 흔들리며 막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된 정전기 전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막대는 플라스틱과 달리 이러한 전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양모로 문질러도 아무런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금속 가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석에 닿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자석과 접촉한 이후에야 비로소 금속 바늘이 반응했습니다. 이 실험은 물질들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어떻게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정전기 전하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하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 함량으로 인해 전하를 빠르게 솟아시키고 주변 물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무는 유전체 물질입니다. 반면 금속은 전하를 유지하지 않고 표면 전체로 빠르게 재분배하는 토체입니다. 자석은 전기장이 아닌 자기장을 형성하므로 전하를 띤 플라스틱처럼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체를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정전기를 띤 플라스틱을 특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일단 전하를 띠게 되면 플라스틱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들까지 끌어당겨 여러 자연적인 물리 과정들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점점 더 작은 조각, 즉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더라도 그 고유한 성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자가 작아질수록 환경과 생명체에 미치는 플라스틱의 영향은 더욱 강화됩니다. 바로 이 전하가 플라스틱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특히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은 단순한 수동적 폐기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전기적으로 전하를 띤 능동적인 물질로서 대기 중 입자에서부터 생체 세포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거의 모든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입자가 작아질수록 그 활성도는 더욱 높아지며 그로 인한 영향 또한 더욱 위험해집니다. 직경 5mm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 하나를 관찰하고 이를 크기 1마이크로미터의 나노 플라스틱 입자로 분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입자에서 1250억 개의 입자가 생성되는데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입자들의 총 표면적은 기존의 5mm 입자에 비해 약 5000배 더 커집니다. 이는 플라스틱 입자가 더 작은 크기의 입자로 분해되는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기존의 5mm 크기 입자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크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과 입자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자체가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질량에 비해 매우 거대한 표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알갱이 하나가 축구장에 해당하는 표면적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높은 비표면적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이 클수록 입자가 정전기 전하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더욱 커지며 주변 환경으로부터 단백질, 금속 이온, 지질 및 기타 분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활성 부위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전하 입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1.5V 건전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1250억 개의 아주 작은 건전지로 나누고 각각이 여전히 1.5V의 출력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의 총 전압은 1875억 볼트에 달하게 됩니다. 그 전압이 얼마나 커질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플라스틱 조각이 1250억 개의 전하를 띤 입자로 분해될 때 전체 전하의 총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물권에 존재하는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은 지속적으로 더 작고 미세한 입자로 분해되고 있으며 각각의 입자는 어디든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정전기적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